약 반발 더 깊게 들어가는 뉴스 프레스룸입니다. 대선을 앞둔 요즘의 여의도 상황 그야말로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데요. 저희 프레스룸이 어젯밤부터 조금 전까지 이어진 이 급변하는 여의도 소식들 꼭꼭 씹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프레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전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원내지도부가 이준석 대표 탄핵 결의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는 발언까지 나왔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지지율 10%를 넘긴 데에요. 야권 단일화를 가정한 여론조사에선 윤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야권 단일화 문제 신경전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잠시 후 짚어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탈모 공약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지나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날씨부터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제보다 추위가 덜합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이 영하 5.9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게 출발했는데요. 오늘은 지금은 1.7도를 보이며 어제보다 덜하겠습니다. 이렇게 추위가 주춤하니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수도권과 충청, 전북과 대구는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한편 동쪽 지역에서 계속해서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대기는 더욱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일부 수도권과 전남 동부, 동해안에 따라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화재 예방에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내린 비나 눈은 새벽에 대부분 그쳤습니다. 다만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끄럼 사고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에 대전과 전주가 6도, 부산은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기온이 더 올라 당분간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낮과 밤의 온도차가 크게 나고 있습니다. 체온 조절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충단 공원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첫 시간부터 바로 이 큐시트 회의로 들어갑니다. 그동안 큐시트 회의가 좀 짧아서 감질나셨던 분들, 오늘은 1시간 통으로 이 정가 소식 넉넉하게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아이템 김현 기자가 준비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아이템은 이재명 탈모 공약 모퓰리즘 논란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탈모약과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공약을 내놔서 지금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네. 정치권에서는 이 때문에 때 아닌 지금 탈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농담처럼 조금 나왔던 이야기였는데 네. 실제 공약화가 되면서 지금 굉장히 큰 화제를 모으고 있고요. 우선 일부에서는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또 다른 일부에서는 이 건강보험 재정이 좀 악화될 수 있다. 무책임한 포퓰리즘 공약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후보도 오늘 이 공약에 대해서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 이재명 후보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신체 완전성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가치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건보 재정이 부담이 된다는 게 하나의 이유였을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책임지는 게 맞다고 보고 이거를 의료보험을 지원하는 게 맞는지 또 어느 정도 경계선 내에서 지원할지 문제는 저희가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그 재원을 부담하고 있는 그들을 굳이 배제해서 이렇게 섭섭하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재원 규모도 그 전체 의료보험 지출액에 비하면 무슨 타격을 줄 정도로 대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지나친 정치 공세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후보 일단 전문가들과 함께 이 건보 적용 가능한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탈모 공약이 실제로 지금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줬고요. 또 가장 중요한 지금 이 돈 문제도 네. 재정적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탈모 공약을 실제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 탈모약 건보 지원 공약이 좀 아무래도 좀 호응을 좀 많이 받다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갑자기 고백을 하고 나섰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 탈모 공약 적극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네. 나도 탈모로 지금 고통받았다, 받고 있다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면서요. 일명 탈밍 아웃에 나서는 모습 보이고 네.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이제 유명한 탈모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이 이곳에 인증 사진과 영상 올리면서 탈모 공약 홍보 열심히 하고 있고요. 특히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탈모를 내가 고생을 좀 많이 하다가 가발을 벗은 지 이제 2달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본인의 탈모 소식을 전했고요. 김윤덕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도 탈모였는데 나는 이미 모발 이식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네. 우리 이재명도 뽑지 말고 청와대에 심자 이렇게 좀 재미있게 표현을 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희 MBN 프레스룸 출연했던 김남국 의원도 네. 탈모 고백 이어가기도 했고요. 네. 민주당 의원들이 탈모 공약 홍보에 본인 좀 희생하면서도 이렇게 발벗고 나서는 모습 보여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탈모약의 건보 지원을 하자라는 이 공약을 놓고 뭐 민주당 내부에서도 뭐 찬반 이 공방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김남국 의원이 토론에 참석을 해서요. 탈모는 이제 심각한 질병 중에 하나다. 이렇게 굉장히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연구원장 지낸 이상희 제주대 교수는 이번 공약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이렇게 굉장히 강한 어조로 비판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네. 두 사람의 이제 토론 모습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탈모 역시나 탈모 자체도 문제지만 탈모로 인해서 우울증이라든지 또는 그걸로 인해서 또 취업을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파생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예. 이거 역시 그에 못지않게 굉장히 심각한 질병으로 간주하고 받아들이는 게 국민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훼손하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데, 아니 그 신체의 완전성을 기하는 게 마치 건강보험의 목적인 것처럼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탈모 치료뿐만 아니라 미용, 성형, 피부과 영역의 모든 시술과 치료가 사실은 이 신체의 완전성을 추구하는 개인들의 사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네, 이 탈모약 공약을 두고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렇게 뭐 찬반 공방이 일 만큼 좀 굉장히 좀 이 뜨겁게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쯤 되면 사실 좀 궁금한 게 김영 기자. 이재명 후보는 탈모약을 먹나도 좀 궁금해지는데 취재 안 해봤어요, 이거? 네, 그렇습니다. 저희 프레스룸 제작진도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요. 이재명 후보 지금 현재 탈모약 복용하고 있는지 이재명 후보 측에 물어봤습니다. 과연 네. 이재명 후보 본인은 탈모약 겪어봤는지 그리고 갑자기 이 탈모 공약이 왜 나왔는지 이재명 후보 측 이야기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잠시 영상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일단 말씀드리면 이재명 후보는 탈모는 아니라고 합니다. 일단은 복용한 적 없다고 했고요. 네. 이 탈모 공약은 어떻게 나왔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탈모약 부담이 조금 크다는 2030 청년들의 이야기가 있어서 네. 이 시민 인터뷰에서 처음에 힌트를 얻었고 이 내용을 이제 청년 선대위가 이재명 후보 측에 제안을 했는데 네. 이재명 후보가 검토를 한 뒤에 받아들인 내용이라고 이 도입 배경도 밝혔거든요. 일단 이재명 후보가 측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목소리는 일단 한번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모로 치료받는 청년인데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은 비용 부담이 많이 크다.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더 나은 외모? 그냥 미용으로만 설명하기 좀 어려운 것 같다, 자기한테는. 그걸 35세 남성인 경기 김포에 계신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저희 이제 민주당 제2당사 개관식에 후보님께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서 이제 후보께서 이거 좋다 이런 거 그래서 이거는 소확행으로 한번 검토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공약으로 이렇게 굉장한 관심을 받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이 민주당의 이 탈모약 지원 공약이 이렇게 호응을 받다 보니까 이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글쎄요 달갑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야권에서는 일단 일제히 이 탈모 공약이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이렇게 맹공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단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탈모 공약을 처음 제안한 게 본인인데 네. 이때 당시에 공약을 제시했을 때 건강보험 적용 가능한가 그 건강보험 측에 물어봤는데 이게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본인은 이 공약 접었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지금 정치적으로 이 공약 선거 앞두고 꺼내면서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윤희숙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공약을 모퓰리즘이라고 이 포퓰리즘에 빗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베네수엘라의 포퓰리즘 정치인인 차베스에 빗대서 이재명 후보를 제베스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비판의 목소리 높이기도 했습니다. 조금 눈길을 끄는 거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건보 적용은 무책임하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는 했지만 탈모약 이 가격 인하 그리고 연구 개발 비용 등을 좀 배치를 하면은 이 가격 인하로 이 문제를 좀 극복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서 대안을 내놓는 모습 보였고 그리고 또 눈길을 보는 사람이 이제 홍준표 의원입니다. 네. 홍준표 의원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이 탈모약 공약에 대해서 나는 찬성한다. 이렇게 공약을 조금 옹호하는 듯한 목소리 보이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사실 저희 프레스룸에 출연했었던 박용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 정치인의 지지율과 머리카락은 있을 때 찍히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윤경호 의원님, 이 탈모약 건보 지원 공약 어떻게 보세요? 어저께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 굉장히 배가 아팠을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아마 다른 어떤 정치 사안보다 이게 더 큰 화제였어요. 특히 이재명 후보가 직접 나온 15초짜리 유튜브 광고. 네. 뽑는 게 아니고 심는 겁니다. 이거 뽑는다와 심는다라는 세 글자를 대비시켰던 이 카피. 이게 아마 나를 위해 이재명이라는 카피를 만든 정철 카피라이터에게서 나왔다는 거잖아요. 네. 최근 일입니다만 지방언론학회 주최 행사였나요?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미리 이 사적인 얘기 나눈 적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머리 심으신 겁니까? 네. 라는 얘기. 거기서 아마 영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뽑는다, 심는다. 직접 들으셨군요. 네. 네. 저는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우선 이 대선 공약이 이게 사실 뭐 포퓰리즘 비판 받았지만 우리 생활 속에 팍 파고들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걸 정말 잘 잡았다. 또 하나는 이건 핀셋 공약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건강보험공단의 통계를 제가 찾아보니까 탈모와 관련된 치료를 받은 환자의 22%가 30대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탈모 환자들이 대부분 나이든 뭐 60대, 50대 이상으로만 생각하는데 네. 30대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그들이 이걸로 인해서 아까 누군가의 코멘트 중에 나왔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취업에 뭐 지장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위축이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사회적 질병으로도 간주될 수도 있다. 또 유전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다.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대선 공약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생활을 파고들면 이건 굉장히 공감을 끌어낼 수 있어요. 이걸 그냥 아마 포퓰리즘이라고 물론 비판하고 반박을 하긴 했지만 국민의힘이 어저께 내내 굉장히 아마 배가 아팠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만 추가드리자면 건보 재정 문제인데 건보 재정이 지금 이 방식대로 이대로 가면 네. 2028년에 10조 원 정도의 적자 예상 뭐 이렇게 돼요. 네. 근데 건보 재정은 아시다시피 재정으로만 예산으로만 쏟아붓는 게 아니고 이건 수익자가 만약에 혜택을 많이 받으면 당연히 보험료를 더 내는 부담을 더 져야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다른 보험 방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아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받아 먹기만 하고 나는 내지 않는다가 아니고 그만큼 혜택을 받으면 본인이 보험료를 더 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네. 소정섭 위원께서도 이 탈모 공약에 대해서는 포퓰리즘보다는 잘된 공약이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걸까요? 일단 정치적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효과를 좀 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슈를 굉장히 빠르게 포착을 해서 거기에 대응을 했고 특히 2030 세대의 경우에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은 이 탈모로 인해서 병원을 찾은 23만여 명 중에 2030이 40%다. 이런 자료를 건보에서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청년 세대에게 굉장히 다가선 소구력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성 부분과 관계없이 일단은 이런 쪽에 접근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득표에 일정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보는데 네. 현실성 부분에서는 저는 따져봐야 될 부분이 좀 많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이 탈모를 미용의 관점에서 볼 거냐 질병의 관점에서 볼 거냐 이 문제거든요. 네. 현재도 건보가 일정하게 이 탈모의 경우에도 스트레스성 탈모라든지 지루성 탈모라든지 이렇게 진단을 받으면 건보 적용이 됩니다. 되게 구체적으로 알고 계셔요. 네. 네, 제가 조금 자료를 네. 봤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형평성 문제인데 네. 뭐 주름살 제거라든지 또 어떤 뭐
치아 교정이라든지 네네. 여드름 치료라든지 이런 것과 지금 탈모가 같은 선상에서 비급여로 돼 있거든요. 네. 그럼 탈모를 급여로 할 경우에 여드름과 다른 여드름, 주름살 이런 걸로 고통받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럼 우리도 해달라. 이렇게 이제 또 제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까지를 할 거냐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좀 심도 깊은 논의, 재정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구체적인 깊이 있는 그런 고민이 있은 이후에 공약과 좀 같이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 두 분 논설위원 이 설명을 좀 들어봤는데 말씀이 어쨌거나 이 전략적으로 정책적으로 상당히 좀 이 타겟층을 좀 잘 잡아서 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이 소 의원께서는 좀 더 짚어볼 부분이 이 많아 보인다. 현실성 부분에 좀 더 고민을 할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윤경호 의원께서는 상당히 좀 잘 만든 공약이다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관련한 아이템 여기서 좀 정리하면 될까요, 김영 기자? 아닙니다. 이거 탈모 이야기 말고요. 선거운동 이야기도 제가 하나 좀 짚어보려고 네. 하는데요. 네. 탈모 이야기 너무 재밌다 보니까 이 이야기 좀 묻힌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갈등에 휩싸인 국민의힘 상원과는 달리요. 민주당은 지금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후보 둘 사이 아주 좋은 원팀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이낙연 명락 원팀 이렇게 함께 움직이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두 사람 모습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더 크게 말하세요. 됐나요? 양극화, 복지, 안전, 우리에게 새로운 과제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해내야 합니다. 그 일 또한 이재명 동지와 민주당이 해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통합정부, 실용내각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영을 가리지 않고 좋은 인재를 써야 하고 또 진영을 가리지 않고 좋은 정책을 채택해야 합니다. 우리 진영 내에 가장 우수한 경륜과 또 경험, 또 학식, 역량을 가지신 우리 이낙연 후보님을 빼고 어떻게 다음을 도모하겠습니까? 네, 어제 광주 일정 모습인데요. 두 사람 과거에는 뭐 명락대전 이러면서 굉장히 자주 부딪히는 모습 보였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이제는 서로 치켜 올리는 데 주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서로 손 꼭 잡고 있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고요.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 후보 향해서 우리 동지다 이렇게 굉장히 강조를 했고 이재명 후보는 이낙연 전 대표 향해서 당에서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극찬하는 모습 보였는데 뭐 선거 끝나고도 어른으로 모실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이낙연 전 대표도 어제 광주에서 자신의 고향인데 광주 전남에서 이재명 후보 우리가 밀어줘야 된다 이렇게 서로 힘을 합치는 모습 보여서 지금 갈등이 심한 국민의힘과는 굉장히 조금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하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탈모 공약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뭐 명락 원팀 얘기를 하니까 좀 결이 좀 다른 것 같긴 합니다만 열심히 좀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선대위 원팀 얘기까지 좀 짚어봤고요. 다음 아이템은 이수아 기자가 준비를 했죠.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윤석열, 이준석 멀어지는 원팀입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오늘 오전부터 열리고 있는 의원총회에서 이준석 대표 탄핵 결의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근데 윤 후보 이 자리에서 기존 선대위를 전면 해체하고 새 출발을 하겠다 선언을 하는 자리였는데 네. 이 자리에서 또 이 대표 탄핵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일단 윤 후보 발언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우선 당과 선대위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 것에 대해 의원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게 제 부족함의 탓입니다. 저는 어제 국민들께 선대위 쇄신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기존의 선대위는 해체하고 대신 실무형 선대본부를 새롭게 꾸려 나갈 것입니다. 실무형 선대본부는 의사결정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기민한 조직이 될 것입니다. 특히 2030 청년 실무자들이 선대본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 선거 캠페인을 끌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다.
네, 추경호 원내 부대표가 이 발언을 하면서 의총에서 처음 이 대표 그 탄핵 결의 부분이 제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부대표 개인의 의견인지 원내 지도부의 의견인지는 아직까지 좀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요. 일단 추경호 원내 부대표 말로는 우리 당이 새롭게 태어나는 시기에 당대표가 변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면서 탄핵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경호 부대표 발언 뒤로 관계자 말에 따르면 동조하는 송석준 의원 그리고 박수영 의원, 이종배 의원 등의 발언 신청이 계속 이어졌다고 하고요. 그런데 하태경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반대 의사를 또 피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의원들 발언도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퇴에 대한 찬반 비율이 찬성이 높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나요? 한 7대3, 8대2 정도로요? 훨씬 높죠. 이 의총에서 여러 가지 결론이 나겠죠. 예를 들어 사퇴를 결의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퇴를 결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준석 대표한테 기회를 한번 더 줘보자. 그래서 의총에 한번 오셔서 본인의 얘기를 좀 해봐라. 오늘도 사실은 의총에 오셨어야 되는 거죠. 좀 와서 본인의 말씀, 최근에 왜 이렇게 당이나 후보한테 좀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느냐, 그런 이야기를 묻고 싶어서 오시라는데 계속 안 오고 계시니까. 그리고 우리 후보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준석 대표 사퇴를 결의하는 게 도움이 안 된다. 오늘 이준석 대표 사퇴 의총에서 결의를 하면 이번 선거가 세대 결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세대 내전으로 간다. 우리끼리 싸우다가 끝나버린다. 자멸한다. 그래서 만약 이준석 대표를 내치면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적군이 되는 거다. 후보에게 적군이 되는 거다. 네, 일단 의총은 오전에는 이런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좀 마치고 정회를 했다가 오후 2시부터 다시 속개를 하겠다고 밝힌 상황인데, 이 자리에서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준석 대표를 불러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자라고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정말 따끈따끈한 소식을 전해드리자면은 이 대표가 의총에 참석해서 본인의 입장을 발표하겠다. 대신 이 의총을 공개로 좀 진행을 하자라고 말했는데 일부 강성 의원들이 이걸 비공개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좀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좀 이 대표가 오는 모습은 좀 보기 힘든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이 의원총회에서 사실 원래는 이준석 대표도 당대표니까 참석을 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보니까 참석을 하지 않았고, 이 참석하지 않은 의총에서 이 탄핵안이 좀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대표가 없는 의총에서 이 대표 탄핵 결의가 지금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 대표는 우연인지 의도인지 사실 알 수는 없지만 어제부터 윤 후보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도 오후 2시에 열리는 한 중소기업인 행사에 원래는 이 대표가 참가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오후에 윤 후보가 참석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당일 알려지니까 행사 20분 전에 참석을 취소하기도 했거든요. 오늘 의총도 윤 후보 참석 소식이 전해진 데다가 또 기자들이 왜 의총에 가지 않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이 대표에게 이 자리에서 이 대표가 어제 분위기 보셨잖아요 라면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런 책임론이 불거질 것을 이미 예상한 듯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고요. 그래서 의총에 불참하겠다고 일찍이 이미 공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의총에 불참을 하겠다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한 이 이준석 대표의 말은 의총 불참 사유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본인이 없는 의총에서 본인 탄핵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단 말이잖아요. 그럼 이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네, 이 탄핵 결의 얘기가 나오고 있을 때 사실 이 대표는 비공개 최고회의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 자리에서 본인의 탄핵 결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최고회의를 끝내고 나오는 길에 기자들과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탄핵 제안을 어떻게 보냐라는 질문을 받으니까 의총 결론을 좀 지켜보자라고 일단은 간결한 반응을 내놓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대표를 탄핵하자, 사퇴를 결의하자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냥 당대표가 내려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저희가 이 내용, 탄핵 내용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따르면요. 이 당 지도부 탄핵을 위해서는 당원 소환제를 이용해야 됩니다. 실시를 해야 되고 이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전체 책임당원 100분의 20 이상 그리고 각 시도당별 책임당원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추진이 가능하고요. 또 투표가 실제로 실시된다 하더라도 전체 책임당원 3분의 1 이상이 이 투표에 참여해서 유효 투표의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지 이 탄핵 절차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의총에서 이 탄핵 결의를 의결했다. 이건 사실 이준석 대표를 탄핵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는 어떤 정치적 목소리 그리고 압박이 커지는 것만은 맞지만 물리적으로 어떤 영향력이 있는 결정은 아니라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네, 뭐 실제 탄핵까지 가기에는 뭐 상당한 지금 절차가 있습니다. 지금 이수아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많은 절차가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의원총회에서 당대표 사퇴 결의 뭐 탄핵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좀 상당히 좀 큰 이슈이긴 한데 소종섭 위원님, 사실 통상 선거에서 지면 당대표가 이제 물러나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큰 대선, 선거 중에서도 가장 큰 이 대선을 2달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당대표 물러나라라고 지금 탄핵 아닌 탄핵을 지금 당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책 제목이 하나 생각이 납니다. 화성에서 온 이준석, 금성에서 온 윤석열. 네.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이 지도부의 내용 사태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일단 뭐 윤 후보, 이준석 대표 두 사람 다 책임이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윤 후보 입장에서는 선대위를 해산하고 이른바 슬림 선대위를 새로 선대본을 만들어가지고 힘있게 좀 나가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다시 이제 어떤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문제가 불거진 이런 상황. 뭐 단기적으로 보면 오전에 권영세 본부장 또 이철규 의원에 관련된 인준 이것이 이제 단기적인 어떤 갈등 요인이 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추경호 이제 원내 수석 부대표가 그 얘기를 꺼내면서 아마 급발진 그동안에 쌓여있던 것들이 이제 딱 분출하는 이런 모양새인데 김기현 원내대표가 일단 방향을 잘 잡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후에 이준석 대표가 참석한 자리에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결론을 내자. 네. 이 방향은 오늘 이준석 대표가 저는 뭐 공개든 비공개든 반드시 참석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전부 다 하고 의원들도 그 자리에서 하고 해가지고 거기서 몇 시간이 걸리든 어쨌든 토론을 해서 결론을 내고 내일부터는 이와 관련된 어떤 잡음이 안 나오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좀 현실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바탕에는 이 대표와 윤 후보 간의 여러 가지 이제 신뢰 문제, 소통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시작하면은 끝이 없고 그래서 서로가 어쨌든 한 발짝씩 물러서면서 오후에 전부 다 어쨌든 토해내서 거기서 용광로 같이 얘기를 해가지고 어떤 결론을 도출해서 서로의 역할을 분명히 분담을 하고 그 부분을 인정해 가면서 공존하는 그런 방식의 해법을 통해서 대선을 치러갈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 화성에서 온 이준석, 금성에서 온 윤석열이라고 지금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뭐 어떻게 됐던 간에 이 오늘 의총에서 정말 끝장 토론을 해서 다 분출하고 잘 좀 이 진화가 되면 좋겠다라는 뭐 이런 이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뭐 당 내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뭐 분위기가 뭐 썩 좋지 않았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계속 그랬었죠. 그런데 이 사실 의총에서 이준석 대표 퇴진 요구까지 나오게 된 건 어떻게 보면 이 의원총회 좀 직전에 있었던 비공개 최고위의 여파가 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수아 기자. 의총에 앞서서 아까 이 대표가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 들어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회의에서 이 대표와 윤석열 대표가 정면 충돌했다는 또 소식이 있었습니다. 안건이 뭐냐면요. 오늘 최고위에서 권영세 선대본부장 그리고 이철규 전략기획부총장 임명을 안건으로 하고 있었는데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 대표가 이 두 건의 임명안에 반대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기자들 사이에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와 권 의원 사이가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닌데 왜 이 대표가 비토를 하고 있는 걸까에 대한 의문도 사실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실제 회의에 들어가 보니까는 이 관계자들 말이 이 대표는 권영세 의원보다는 이 이철규 부총장 임명안에 대해서 크게 더 반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윤 대표가 후보 당무 우선권을 앞세워서 이 임명안들을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막판에 이 대표가 찬성으로 권영세 사무총장 임명안에 대해서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이 권 의원 임명은 최고위 시작 1시간 정도 만에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30여 분간의 추가 진통 끝에 결국 이철규 부총장 임명권도 통과가 됐는데 이 대표 여기에 대해서는 끝까지 반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 최고위에 가기 전에 윤 후보가 이 대표를 독대하면서 인선안에 대해서 이 대표를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이 최고위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보면 이 대표의 동의를 구한 거죠. 의견을 구하는 상황이 있었는데도 후보가 올린 임명안을 대표가 비토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당내에서 결국 대표가 목리를 부리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아니 근데 지금 이수아 기자 얘기를 좀 들어보게 되면 대체 이 이준석 대표는 이철규 의원을 왜 반대한 걸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철규 의원이 윤핵관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의원은 좀 이력을 살펴보자면은 윤 후보의 대선 경선 캠프에서 조직본부장을 맡았었고요. 또 선대위에서는 총괄상황본부 종합상황실장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친윤석열계 의원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또 이 의원이 앞서서 국민의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서 편법 증여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실 장 지도부로부터 탈당 권고 처분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철규 의원이 이준석 대표를 딱 겨냥을 해서 권익위 결정이 부당하면 소속 의원들과 같이 싸워주는 게 당대표 아니냐라고 저격을 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미 감정이 안 좋은 상태가 아니었나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윤경호 위원님. 지금 보면은 당무 우선권을 발동을 했습니다. 당무 우선권을 썼어요. 그리고 지금 뭐 탄핵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글쎄요, 윤석열 후보랑 이준석 대표 강을 건넌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법도 하거든요.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근데 지금 후보와 당대표 간에 누가 더 힘이 세냐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당무 우선권이라고 얘기하면 시청자들은 뭐 그게 뭐지 하실 거예요. 누구의 의견을 더 우선할 거냐 이런 거잖아요. 네. 지난번 울산 회동 이후에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기로 하자라고 합의를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가 왜 몽리라는 비판까지 들어가면서 이렇게 사무부총장 인선에 반대를 했을까? 아까 말한 뭐 감정 싸움 이런 거라고 한다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엔 그런 거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오히려 아직도 이 선거 후에 지방선거에서의 공천권을 둘러싸고 이준석 대표가 일정한 지분을 놓기 싫어하는 게 아닐까. 지금 윤석열 후보나 당의 주류 측은 그거에 대한 견제 내지는 지금 그런 거를 생각할 때냐라는 식의 아마 공격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짐작이 돼요. 사실 지방선거 후에 공천권이라는 것까지 넘보게 된 거는 윤석열 후보의 그동안의 지지율 추이하고 많이 비례를 하는 거죠. 뭐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상대 후보에 비해서 10%포인트 이상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던 시절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제 선거 다 이긴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오만과 자만이 굉장히 넘쳤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사실 분란이 시작된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 얘기는 선거 후에 다른 거에 떡고물에 더 관심이 있었을 것이다. 근데 지금은 당장 대선에서 지고 나면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바로 그런 점에서 의원들로부터 이 대표에 대한 탄핵 얘기까지 나온 게 아닌가 싶어서 뭐 해법 아닌 해법입니다만 결국 오후에 우리 손영섭 의원 말씀처럼 이준석 대표가 더 이상 피하지 말고 나와서 CCBB를 놓고 아마 정면 승부를 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준석 대표는 이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이거는 정치적인 상황이다. 네, 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권영세 사무총장의 임명에는 어떤 이견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있었고 그래서 그 의견을 정확하게 이야기했고 저는 사실 지금 상황을 정치적인 상황으로 봅니다.
어제부터 이 갈등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도 있고 무엇보다도 정치적 해법을 과연 모색하고 있는 것인지도 이제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건 이제 말을 아끼겠습니다. 이철규 네, 지금 이준석 대표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셨는데, 근데 사실 오늘 당대표 뭐 사실상 탄핵 사태까지 벌어진 게 좀 의외였었던 게 유호정 기자. 이 윤석열 후보가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이준석 대표가 제안한 걸로 알려졌던 출근길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깜짝 일정이었죠. 네. 이 일정 후에 선대 본부가 밝히기를 윤 후보가 오늘 아침에 아이디어 좋다. 지금 하자라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서 정말 즉흥으로 이뤄진 일정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일정이 주목을 받은 이유가 바로 이 선대본부 선대위 해체 후 첫 깜짝 일정이기도 하지만 바로 이 대표가 얘기했던 그 연습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연습 문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윤 후보가 이 대표의 연습 문제를 푼 거 아니냐, 이 대표의 손을 잡은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선대본부의 입장 그리고 윤 후보의 입장은 뭔지와 함께 오늘 출근길 인사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후보님 여의도 가신 거에 대해서 이 대표님은 전혀 뭐 아는 바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던데. 전격적으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도 몰랐어요. 본인이 밤새 보신 그때 결정해서 이렇게 나가서 했다는 얘기는 그 쇄신 의지를 더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후보님 지하철 인사 전격 결정하셨다고 했는데 아니 아침에 앞으로 종종 할 거예요. 네. 어제 이준석 대표가 연습 문제라고 해서 이제 가게 되시면 네, 사실 이준석 대표가 어제 밤 늦게 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던 게 내가 이거를 제안을 했는데 출근길 인사 제안을 여러 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제안이 거부됐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일정이 주목을 받았던 또 다른 이유기도 한데요. 먼저 어제 이준석 대표에게 이 연습 문제란 어떤 의미였는지 어제 이준석 대표 목소리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명시적으로 권영세 의원님께 연습 문제를 드렸고 연습 문제 어떻게 풀어주시느냐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신뢰관계나 아니면 협력관계가 어느 정도의 결합도를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을지. 네, 이 대표가 냈다는 연습 문제 굉장히 여러 가지였는데요. 윤 후보가 지하철 출근길에 인사를 하고 또 게임 특위, 젠더 특위를 구성하고 플랫폼 노동을 체험하는 것이었고요. 이 대표 본인은 당사 야전 침대에서 숙식을 하면서 선거운동을 하겠다라는 기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습 문제를 내준 지 24시간도 지나지 않은 어제 저녁에 이 후보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립니다. 상식선을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은 방금 거부당했다라는 입장이었는데요. 이렇게 윤 후보 측은 예정된 일정도 많았고 이 선대위 해체 이후 해결할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당장 할 수 없는 상황을 이 대표 측이 거절로 받아들인 것 같다라는 입장인데요. 이 대표 입장은 조금 다른 게 윤 후보에게 이 지하철 인사를 좀 여러 차례 제안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이 조금 계속해서 노출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유호정 기자의 설명을 좀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어제 오후에 분명히 내가 한 요청이 거부당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후보는 오늘 아침에 아이디어가 좋다라면서 출근하다가 즉흥적으로 행동에 나섰다. 이게 출근길 인사 행동에 나섰다라는 얘기인 건데 윤석열 후보한테 그럼 이 대표의 제안이 제대로 보고가 안 간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물어봤는데요. 윤 후보 측은 그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가 이 대표 제안에 거절 의사를 밝힌 적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했고요. 일정은 언제든 조율이 가능한데 이 하루 만에 거절로 받아들인 점은 안타깝다라는 입장도 덧붙였습니다.
보고가 안 간 건 아니다라는 게 윤석열 후보 쪽의 얘기인 건데 뭐 어쨌거나 이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의 제안인 이 출근길 인사도 하고 지금 뭐 앞으로도 좀 이 뭐 일정 관련해서는 좀 협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걸 보면 이준석 대표랑 좀 잘 지내보려고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윤석열 후보의 출근길 인사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 썩 좋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먼저 권영세 본부장도 오늘 이 일정에 대해서 본인도 몰랐다. 윤 후보의 최신 모습으로 받아들여달라라면서 좀 수습을 하는 모양새여 있는데요. 정작 윤 후보와 이 대표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윤 후보에게 이 깜짝 일정에 대해서 이 대표 연습 문제 푼 거냐?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그거랑은 상관없다라면서 굳이 선을 긋는 모습이었고요. 네. 이 대표도 이 출근길 인사 보도가 나온 직후에 윤 후보가 연습 문제 푼 거 아니냐라는 기자의 질의에 무슨 소리냐, 연락받은 바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 두 사람의 갈등 쉽게 봉합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쓰고 있는 게 이 연습 문제라는 단어입니다. 윤경호 의원님, 이준석 대표가 연습 문제를 내가 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대표는 문제를 제시하는 사람이고 지금 윤석열 후보는 문제를 푸는 사람이 지금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통상적인 당대표랑 후보의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럼요. 사실 이런 걸 줬다는 것 자체가 지금 얼마나 두 관계가 삐거덕거리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처음에 윤석열 후보가 입당을 했을 때 이준석 당대표가 줬다는 비단 주머니. 이 말이 굉장히 관심, 화제를 모았죠. 그 비단 주머니가 대체 뭘까?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뭐 풀어보세요, 뭐 열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지금 연습 문제를 생각하고 줬다라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제3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는 뭐 진작부터 나온 얘기였습니다만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하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얘기했듯이 후보 자신에게 책임이 제일 많아요. 그러나 그다음 책임을 따지라고 얘기하면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배우자 악재 뭐 이런 거 다 지금 잊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당대표 이준석의 몽리 내지는 당대표 이준석과의 불화, 당대표 이준석의 가출, 뭐 심지어는 이적 행위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는 분들도 좀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런 연습 문제 같은 이런 것들의 표현 이런 거는 아마 지금 위기에 빠진 국민의힘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있으면 직접 당대표가 가서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건 선대위에 참여를 한다 안 한다라는 식의 말장난하고는 상관없이 당대표로서 자기 당 후보의 대통령 후보로 나온 분이 선거운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는 발벗고 나서서 해야죠. 그런 점에서 이준석 대표가 자칫 잘못하면 모든 책임을 지금 뒤집어 쓸 가능성이 높다는 걸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준석 대표가 지금 연습 문제라고 뭐 말을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윤석열 후보 쪽에 뭐 권영세 이 의원을 통해서도 뭐 이 연습 문제를 제안을 했다는 건 소종섭 의원님. 어쨌거나 윤 후보 측이랑 좀 화해할 의사가 있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제안을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윤석열 후보가 받아서 인사를 했잖아요. 출근길 인사를. 근데 왜 이 화해의 손짓을 본인이 내민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손을 윤석열 후보도 잡은 것 같은데 왜 지금 다시 와서 또 이준석 대표는 아 이건 아니다라고 좀 단호한 모습을 또 보이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참 이게 국민들 보시기에는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네.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뭐 잘했냐 잘잘못이냐를 떠나서 어쨌든 당 대표 제1야당의 당 대표가 어떤 제안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또 거절했다 이렇게 또 그걸 SNS에 올리고 그런데 또 그 당사자라고 지목된 권영세 본부장은 거절한 게 아니다. 일단 일정 촉박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날 대선 후보가 그 대표가 제안한 걸 가지고 행동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그 제안한 대표는 뭐 그거에 대해서 관심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지금요 총체적인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의 어떤 행동이라는 것은 사실 권영세 본부장도 아까 인터뷰에서 나도 윤 후보가 오늘 그렇게 인사하는 걸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지금 이게 정상적인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건가?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문제가 정말 노출이 되고 있는 것 같이 보이고요. 윤 후보와 이 대표의 관계는 기본적인 어떤 신뢰 관계에서 상당한 금이 갔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이 소통의 문제까지도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어제 이준석 대표가 제안했다는 그 부분은 이준석 대표가 그 플랫폼 노동을 체험하고 지하철 출근 인사 젠더게임 특별위원회를 만들자. 그럼 나는 당사에서 야전 침대로 숙식하겠다. 상당히 이제 이게 받아들여지면 나 당사에서 숙식하면서 나도 열심히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을 사실은 이게 제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비중이 있게 본부장이나 후보가 논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보니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이거. 그러면 좋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한번 잘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 소통하는 과정에서 권영세 본부장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어쨌든 이준석 대표로서는 거절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어떤 메시지가 좀 오지 않았나 싶고 이준석 대표도 그걸 또 그렇다고 해서 바로 또 SNS에 이렇게 올리고 이게요. 지금 단계는 이제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하고를 떠나서 총체적으로 과연 이게 수권을 지향하는 정당의 모습인가에 대한 총체적인 어떤 국민들의 불신, 비판을 가중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오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부간에 좀 결론을 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이 소종섭 위원께서는 이게 지금 총체적 난국이다, 꼬이고 꼬였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이준석 대표의 제안을 윤석열 후보가 오늘 아침에서야 안 건 아니고 이 고심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었다라는 게 이 윤석열 후보 쪽의 얘기인 건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선 이거 내 제안을 윤핵관이 중간에서 좀 가로챈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네, 이 윤핵관 문제, 이 국민의힘 문제에서 좀 빠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 그래도 김종인 위원장이 사퇴 하루 만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여기서 윤핵관 문제를 언급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였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그분들이 하도 밖에서 또 윤핵관이다, 너무 측근 이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일단은 그 사람들이 다 현직에서는 물러난 상태를 갖다 보여줬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일단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 직책이 없는 상태에서도 일정하게 윤 후보하고 긴밀히 결부될 수 있다. 이 점을 지금 경계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내가 보기에 밖에 있다고 그래서 영향력이 없어진 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이제 그거는 앞으로 후보가 어떻게 그거를 잘 조정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어요. 네, 지금 윤핵관으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사실 당직에서 사퇴를 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해결이 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질문이 있었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이 윤핵관은 당 밖에서도 활동을 할 것이다라는 진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상황이 좀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이준석 대표의 이 의총 발언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공개로 하면은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 좀 내용이 좀 나온 게 있을까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상황을 좀 짚어보면 일단 원내대표는 이준석 대표를 불러서 의총에서 오늘 안에 결론을 내자라는 입장이었는데 이 참석을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도 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공개로 의원총회를 하자라는 입장이고 강성 의원들은 비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대표 측은 비공개로 한다면 참석을 하지 않겠다, 의원총회에 참석을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고 만약에 이렇게 비공개로 진행될 경우에 본인이 의원 연석회의를 긴급으로 소집해서 여기서 공개 발언을 하겠다라는 입장까지 밝힌 상황입니다. 좀 구체적인 얘기는 이 대표가 30분 정도 연설을 할 계획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좀 공개적으로 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 유호정 기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좀 극한의 이 대립선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마지막 아이템 유호정 기자가 또 준비했네요. 네, 맞습니다. 이 마지막 아이템 몸값 치솟는 안철수입니다. 오늘 MBN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최근에 지지율 상승세를 달리고 있는 안철수 후보 소식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여론조사 결과를 함께 화면으로 보시면요. 가상 사자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가 38.5%, 윤석열 후보가 34.2%로 이 후보가 4.3%포인트 격차로 앞섰고요. 안철수 후보가 10%를 넘긴 12.2%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자 대결에선 여전히 윤 후보가 2위, 안 후보가 3위를 달리고 있지만요. 야권 단일화를 가정한 조사에선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야권 단일화 시에 지지 후보를 묻는 질문에 윤 후보가 32.7%, 안 후보가 43.5%로 10%포인트 넘게 안 후보가 앞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야권 단일화 시 경쟁력을 묻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7.5%포인트 차로 격차가 조금 줄긴 했지만 여전히 안 후보가 윤 후보를 앞서는 모습입니다. 지지율 10%를 넘긴 데 이어서 이 단일화 논의에도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 신경전이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고 하면 안철수 후보를 더 지지를 하겠다라는 이런 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경호 위원님. 지금 이 보면은 사자 대결에서는 여전히 이재명, 윤석열 양강 구도입니다. 그런데 이 야권 단일화를 하면 누구를 지지할 거냐 하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가 오차범위 밖으로 굉장히 좀 높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뭐 당장 만약에 내일 단일화한다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좀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사자 구도랑 이 야권 단일화만 놓고 본 게 좀 다른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2030만 떼놓고 보니까 안철수가 윤석열보다 높게 나왔다 이런 결과는 나왔죠. 네. 그러나 이렇게 전체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최근에 윤석열 후보의 가파른 하락세 그리고 윤석열 후보에게 느낀 실망감 이런 게 아마 고스란히 반영이 된 걸 거예요. 근데 이제 단일화라는 게 야권에서 주로 이루어지잖아요. 과거에 노무현 정몽준이라는 사태 때 그때 상황에서 우리 국민에게는 단일화라는 표현이 굉장히 익숙하긴 합니다. 그러나 정당 정치가 제대로 가려면 조금 더 명확한 개념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 당대 당의 지금 후보로서 나온 상황인데 어느 한쪽이 이 지지율이 떨어졌다. 그러나 그 진영에서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한쪽으로 후보를 말하는 단일화를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한 사람이 사퇴를 하고 상대를 지지하는 게 이게 맞는 거죠. 아니면 두 당이 합당을 해서 한 후보로 정리를 하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두 당이 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셋 중에 하나의 방식이 가장 구체적이고 어떻게 보면 정당 정치를 퇴행시키지 않고 가는 방식이라고 저는 봐요. 네. 그런데 이렇게 여론조사라는 이름으로 높은 쪽으로 몰아줘서 후보를 하나로 정리한다. 이게 과연 진영 전체는 오로지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필요한 거니까 맞을지는 모르지만 선거 때마다 이런 게 나온다면 과연 정당 정치가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점에서 좀 돌아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소정섭 위원께서는 이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전체적으로 어쨌든 최근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 중도층 그리고 보수층의 표를 상당 부분 이제 흡수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2030 세대로부터도 상당 부분 표를 흡수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배경에는 결국 이제 상대적으로 이재명, 윤석열 후보에 비해서 앞서는 어떤 도덕성 그리고 그동안의 어떤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대선에 출마했던 경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어떤 안정감이라고 할까? 그리고 이제 정권 교체와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의 실망한 흐름들을 받아안고 있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그런 결과라고 보여지는데 안철수 후보가 최근에는 좀 집중하는 포인트는 두 개라고 봐야죠. 2030과 이 이른바 보수의 본진을 공략해라. 그래서 최근 보면 행보 보이는 대구 경북 신년 교례회도 참석을 하고 또 대한노인회에도 방문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자신감 있는 행보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윤석열 후보의 향후 지지율 추이가 어떻게 되는가와 연동이 돼 있을 텐데 두 사람의 관계는 일종의 이제 지지율에서 시소 관계에 있기 때문에 1월 한 달간은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 간의 지지율 어떤 경쟁 이것이 굉장히 치열하게 펼쳐질 것이고 그 이후에 어떤 단일화의 본격적인 어떤 국면이 좀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이 윤석열 후보에 대한 어떤 실망이 안철수 후보한테 가는 영향도 있고 이 안철수 후보가 뭐 요즘에 뭐 2030 그리고 이 보수 쪽에 좀 상당히 표심에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라고 이 소 의원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참 공교롭게 이 안철수 후보가 이 젊은 층하고 참 이 만남을 좀 많이 갖고 있는데 이 시점이 윤석열 후보가 또 어제 청년 간담회 스피커폰
이 인사 논란이 된 그런 날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논란을 좀 짚어보면요. 어제 오후 국민의힘에서 주최한 청년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이 간담회에 윤 후보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공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간담회에 윤 후보 참석하지 않은 겁니다. 윤 후보가 참석하는 줄 알고 왔던 이 청년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청년들 얘기 듣겠다는 거 아니었냐라는 이런 실망 섞인 목소리가 현장에서 쏟아져 나왔고요. 윤 후보는 참석하는 대신에 권성동 의원이 핸드폰으로 윤 후보의 전화를 걸어서 스피커폰으로 목소리만 참여를 한 상황입니다. 네. 이 일정 사실 해체된 기존의 선대위가 준비한 일정이었고요. 이 선대위 일정팀조차 모르고 있었고 후보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이 수습하기에는 조금 늦은 상황이었죠. 그래서 결국 어제 저녁 늦은 저녁에 윤 후보가 페이스북에 직접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선대위를 해체하면서 2030의 마음을 세심히 읽지 못한 저를 반성하고 잘하겠다 다짐했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면목이 없다. 2번 다시 이런 일이 없을 것을 약속드린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대학로를 갔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런 반면에 또 안 후보는 최근 청년층과 스킨십을 넓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제는 대학로를 찾아서 2030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현장 모습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집값이 너무 올라서 이제 신혼부부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집 살 때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청년 반갑주택을 짓고 45년간 그 주택 임대부 대출을 하려고 그래요. 네네. 서울대 학생들 원래부터 안철수 선배님 많이 응원하고 있어요. 지금도 상계동 살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이랑 학교 후배 만나셨네요. 그러네요. 연이 아주 깊은데. 네, 이 2030의 표심 윤 후보 입장에서는 정말 꼭 잡아야 하는 층인데요. 윤 후보에게 등을 돌린 청년층의 민심이 안철수 후보 쪽으로 쏠리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국민의당 당원이 최근에 증가 추세라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 20일 동안 당원 증가 추세가 그 직전 20일에 비해서 약 3배 가까이 늘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안철수 후보 입장에선 좀 속상할 수 있긴 합니다만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같이 나오는 게 이 단일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김종인 위원장이 국민의힘에서 지금 윤석열 후보랑 결별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이 오히려 더 커진 거 아니냐.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랑 김종인 위원장이 사이가 안 좋아서 단일화 걸림돌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제 김종인 위원장 사퇴 이후 안철수 후보가 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김종인 위원장 사퇴 이후 단일화 논의 가능성이 좀 커진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 저는 제가 당선되기 위해서, 제가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라고 답변을 했는데요. 김종인 위원장의 사퇴로 달라지는 건 없다라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네. 근데 안철수 후보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생각이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제 윤 후보 선대위 관련한 기자회견에서도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 질문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한 생각과 후보가 계획은 혹시 있으신지 모든 선택은 국민들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치인이 이러고 저러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늘 말씀드렸지만 이런 단일화 얘기라는 것을 지금 선거 캠페인을 서로 벌이고 있는데 그것은 정치 도의상 맞지 않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도의상 맞지 않는 일이다라면서 단일화 언급에 좀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고요. 권영세 본부장은 후보 단일화 없이도 이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우리 본부의 의지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이 아이템 발제 이 정도 좀 해보고 톱 기사를 좀 정해보겠습니다. 오늘 각자 자기가 발제한 이 아이템들 좀 PR 시간을 좀 가져보죠.
네, 이수아 저부터 기자부터. 시작을 할까요? 우선 좀 속보를 전해드리자면 이준석 대표 아직까지 의총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이렇게 살아있는 뉴스가 또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톱기사로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네. 국민의힘 기사가 톱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어느 당이 이 야당이 되든 제1야당이 좀 역할을 잘 했으면 좋겠는 게 국민들의 바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도 오늘은 크게 의견이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국민의힘 소식이 가장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네. 이수아 선배 기자의 이야기가 톱기사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모두가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국민의힘의 상황이 오늘의 탑기사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수아 기자 얘기처럼 좀 살아있는 기사, 이 오늘 오전 내내 지금 계속 화두가 되고 있었죠. 이수아 기자의 이 기사, 윤석열, 이준석 멀어지는 원팀을 이 오늘의 탑기사로 결정하겠습니다.